자, 오늘은요, 수능 영어 노베이스 학습법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6개월 이하,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세 달일 수도 있고, 이러면은 사실상 실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것도 좀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그 6개월 이하로 남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1, 2주 남았다. 이거는 뭐 찍어야죠. 예, 찍는 법 배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할지는 또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보통 12월 달에서 1월 달에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거고요. 알파벳이 가장 영어의 작은 단위긴 한데, 뭐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보통 단어로 들어가죠. 근데 단어 공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 단어를 어떤 단어장을 고르냐, 그리고 뭐 몇 개나 외우냐, 어떻게 회독을 하냐, 이렇게 겉도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포인트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자, 단어 학습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문장 해석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문장 해석에 적용이 안 되면 단어만 둥둥 떠다니고 걔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문장 해석에 도움을 받자.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까먹지 말자. 아, 우리가 진짜 맨날 외우는데 사실 중학생 때부터 암기한 거 따지면 꽤 되지 않나? 근데 계속 까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안 까먹게 하냐. 요거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있는 뜻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면, 가장자리, 엣지하면 가장자리도 있지만, 우위에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서 있고 앞에 맨 앞쪽에 가 있는 가장자리에 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맨 앞에 있으면. 근데 이게 예문에 따라서 이거는 뭐 턱자의 가장자리고요. 이거는 우세하다라는 말이고, 경험치가 좀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수도라는 말도 가능하고요. 뭐 사형이란 말도 가능하죠. 이거는 미국의 수도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형 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범위가 진짜 방대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뜻이 한 개인 경우도 있죠. 뭐 책상은 책상이지, 그치? 근데 한국말도요. 가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앞으로 가다도 있고요. 맛이 가다도 있고, 뭐 정신이 나가다도 있고,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영어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뜻들이 많은데 이거는 모든 뜻을 암기를 해야죠. 이것만 암기를 하면 뭐해?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 해요? 나는 뭐 30개 외웠다. 하루에 뭐 50개 외웠다.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암기를 해서 뭐 점수가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서 얻어 걸린 건데 그것도 능력이죠. 예, 근데 그게 그것만 한다고 점수가 오르냐? 이거는 사실 너무 미지수죠. 예, 그래서 양치기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모든 뜻을 암기를 해라. 방금 한 겁니다. 여기 예문 좀 확인해라. 특히나 이제 이 예문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장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문 자체가 가끔 가다가 엄청 어려운 거는 초보자들은 예문 읽으려고 하다가 예문에서 또 모르는 단어 나와. 그래서 예문을 잘 활용하려면 이 예문의 수준이 나랑 맞냐. 좀 상위권이 된다. 그러면 실제 기출 예문을 그러니까 예문으로 구성해 놓은 교재 같은 거 쓰면 너무 좋겠죠. 해석 연습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라. 모든 뜻을 암기하고 예문을 확인을 하면은 문장 해석에 도움을 받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교재 이런 그림 있잖아요. 예, 그림이 있거나 가끔 가다가 뭐 어원 있어요. 뭐 CO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은 좀 꼼꼼히 공부를 해라. 예, 암기하는데 도움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안 까먹는 거죠. 안 까먹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기억에 남거나.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한 100만 원 주고 가요. 걔는 평생 기억에 남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 주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기억에 안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단어를 암기할 때 그 단어를 굉장히 나한테 특별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닌 이상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예.
기억에 남는 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 심지어 잘 암기 안 되는 거는요. 막 책상에 붙여놔서 노출 빈도를 높이셔야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뭐 방금도 그 방법이고요. 예, 책상에 붙여놓는 거. 가장 만만한 거는 누적 복습 테스트죠. 뭐 예를 들면은 첫째 주에 데이 1에서 데이 10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둘째 주에는 데이 5가 아니라 데이 6부터죠. 데이 6부터 데이 15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은 뭐가 반복이 되죠? 여기 다섯 개. 그리고 여기도 다섯 개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야. 11, 12부터 해가지고 20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반복이 되잖아. 계속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도록 누적 테스트를 봐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누적 복습으로 뭔가 좀 덜 까먹게 만들고요. 이때 좀 시간이 된다 하면은 저 같으면 음원 사용도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기억에 남아야 된다고. 음원을 활용하면 그 단어가 기억에 좀 더 남아요. 그래서 음원도 활용하면 좋다. 이게 귀찮죠? 잘 안 되죠. 왜요? 급하게 외우니까. 이것도 말하고 싶었어요. 급하게 외우면 급하게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분산시켜서 조금 노출도 많이 시키고요. 반복도 많이 해가지고 분산시켜서 암기를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몰빵 3시간보다 1시간씩 매일이 나아요. 3일 동안.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거죠. 이회독은 예문으로 공부해라. 그래서 예문으로 좀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3회독 할 때는 진짜 음원만 듣고도 뜻이나 스펠링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은 스펠링은 쓰지 말고 뜻이라도 좀 쓸 수 있게 해라. 근데 그 뜻은 모든 뜻을 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계속 바꿔주면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든 기억에 남겨서 반복도 시키고 뭔가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덜 까먹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된다. 아,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단어, 어떤 단어장을 골라라. 뭐, 몇 회 독을 해라. 뭐, 따투리 시간을 이용해라. 이제 뻔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외국에 가면은요, 영어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아니, 반복을 많이 하잖아. 들리는 것도, 영어 말하는 것도, 영어 뭐 쓰는 것도, 영어 보는 것도, 영어.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억지로 뭔가 반복 횟수를 높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싶었고요. 예, 두 번째는, 구문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릴까 봐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교재 하나 가져왔는데 주어가 어떤 꼴로 나오는지 뭐 이렇게 쭉 뭐 분석된 교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구문 교재라고 하죠. 또 어법 교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해석 연습하는 교재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잘 돼 있죠. 뭐 밑에 직독시켜도 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배운다라고 하고요. 구문학습이라고 합니다.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어법 공부를 한다고 해석이 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다시요. 어법 공부를 한다고 해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법 이퀄 해석은 아니라고요. 근데 어법을 잘 알고 있으면 해석에 도움은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슬레 와슬레를 잘 안다고 막 해석이 기깔나게 되고 그럴 거면 여러분들 내신 공부만 해도 해석이 잘 돼야지 도움은 받는다고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문장의 형식, 뭐 문장의 오형식만 알면은 해석이 된다. 아니, 5가지밖에 안 나오면은 영어가 너무 쉽게 그러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요, 좀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으면은 어순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문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세기 동안 필수적인 거는 프랑스 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 화가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한국말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I love you야. 그러니까 어수는 영어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라면 뭘 공부할 것 같냐? 한국어와 영어의 좀 어순 차이를 이해를 하고요. 뭔가 어순 단위로 끊어 읽기를 하는 거 이런 걸 뭐 누군 직독직해로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끊어 읽기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구문학습이라고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어순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자연스럽게 좀 익히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교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네, 분석이 좀 잘 돼 있는 거. 여기는 뭐 직독직해도 되어 있고 전반적인 제대로 된 해석, 한국식 해석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
이때 간단한 구문 분석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활용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이 지금 1, 2월의 시기를 말하냈구나. 단어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여의치않으면 한 권인데요. 좀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한 두 개 정도의 단어장은 뭐 레벨을 한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저는 하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두 권이 필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권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이에요. 한 권만 하셔도 괜찮고 한 문장 단위 연습을 좀 해봐라. 시중에 구문학습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좀 뜬다. 그런 것들을 좀 분석, 해설지 이런 게 좀 잘 되는 걸 골라서 그냥 한 개 정도를 하고 일반적인 강사들의 커리큘럼이 또 있습니다. 인강에도 있고요. 한 문장 단위의 해석이 되면은요, 이제 긴 지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문을 가지고, 다시요. 이거를 우리는 지문이라고 하고요. 이 지문을 가지고 밑에 문제를 만들죠. 여기는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냈네. 다시 한번 돌아갈까? 애들이 생각보다 요즘 릴스나 쇼츠에 좀 적응이 되면서 사실 이 정도 또 게다가 이거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한 중간쯤 되면은요 정보를 담아두질 못해요. 이미 앞에 있던 것들도 튕기기도 했고 좀 조금 일부가 이해가 됐다고 해도 걔가 벌써 한 중간쯤 되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추상적인 얘기인데 머릿속에 정보를 남기는 연습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방법론적으로 이런 걸, 물론 뭐 대조하는 글이냐, 뭐 유사점을 뭐 비교하는 글이냐, 아니면은 뭐 예시를 활용하는 뭐 지문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보를 남기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돼요. 정보가 머릿속에 남지 않으면 자기가 옆에 적어보기도 하고, 메모해보기도 하고, 이런 연습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업을 듣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문장 간에 이어 읽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장 간에 조금씩 이어 읽으면서,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 네. 네. 한 중간쯤 오면 다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연결해 가면서 침착하게 읽으면서 정보 남기는 작업. 이게 중요하다. 예.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번은 이제 유형별 풀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순서 배열 어떻게 할 거야, 문장 삽입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 어법상 틀린 것은 여기 빈칸 완성 어떻게 풀 거야, 여기 여기 또 어디 있어요? 순서 배열 어떻게 풀 거야, A, B, C, B, C, 뭐죠? A, B, C, B, C, 12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유형별 풀이법이 사실 이제서야 필요한 거죠. 이제서야. 아니, 당연한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문이 읽혀야 빈칸 유형 풀이법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네. 지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다 튕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고요. 요즘 뭐 그런 거를 글읽기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법을 해라. 그리고 난해한 소재에 대한 연습도 좀 해라. 유형별 풀이법 연습을 하는 거는요, 뭐 빈칸 풀이에 대한 연습을 하잖아요. 그 이런 거 센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문 이해도가 딸리는 친구들이 생겼을 때 유형별 풀이법을 좀 더 공부를 한 친구는 센스 있게 정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3번 쓸까 4번 쓸까 해가지고 몰라 4번 하자 그랬는데 4번이 정답인 애가 있고요. 3번 쓸까 4번 쓸까 하다가 4번으로 했다가 3번으로 바꿨는데 정답이 4번인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풀이 유형학습을 많이 한 친구는요. 이런 헷갈리는 선지에 있어서도 뭔가 좀 센스가 길러져요. 예. 그런 감각이 생기잖아요. 계속 오답이 당하다 보면은 감각이 생기거든. 그리고 그 다음은 난해한 소재 정복이죠. 난해한 소재.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나중에 고3 올라가면요. EBS 수능 특강이라고 있어요. 수능 특강으로 그냥 난해한 소재. 뭐 그게 가상화폐든 뭐 철학이든 스피노자가 철학자죠. 예. 그런 것들은 좀 그런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처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실전 강박 익히기.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빠듯해요.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은요, 이런 거 앞에 봐. 예. 1월부터 10월까지는 단어학습. 1월부터 2월 겨울방학이죠. 이때는 조금 기초 다지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는 지문학습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문학습이 끝나고 저는 이제 같이 해도 되고요. 이거를 한 2월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월부터 5월까지는 유형에 대한 좀 학습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6월부터는 실전 감각 익히기 해야 돼. 앞에 기억나요? 6개월 이하로 남았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왜? 지금 최종 실전 감각 익히기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6개월밖에 안 남으면. 6개월이면요. 여러분들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지 않아요. 절평이고 국어 수학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70번 풀 모의고사를 1회차씩 풀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회차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 그러니까 18번부터 45번까지 자기가 다 해석할 수 있고, 거기 있는 모든 단어를 내 걸로 만든다. 라는 정도의 강도를 맞춘다면은, 일주일에 한 회차 푸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일주일에 한 회차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6월부터 10월달, 11월이죠. 예, 11월이니까 10월까지 한 몇 달 나오죠? 5달 나오죠. 그래서 5, 4, 20. 20번 정도밖에 실무를 진행을 못해요. 예. 20번이면 많은 횟수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 시간 재고 풀면서 최적의 문제풀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템포를 체크를 해야 돼. 나는 듣기를 몇 번까지 풀었을 때 가장 정답률이 좋았는가? 몇 번 문항까지 풀면 가장 정답률이 좋았는가? 몇 번으로 좀 찍었어야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지만, 나는 언제쯤 집중력이 떨어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난 빈칸을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을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 요즘은 뭐가 더 어렵게 나오지? 나는 마킹할 때 좀 실수는 안 하나? 이런 경험치를 땄는데 20번이면은요, 적습니다, 적어요. 아무리 실무를 중간중간에 본다고 해도 369에 보잖아요. 그럼 23번이잖아. 전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지 실수도 줄이고, 요거는요, 저는요, 최대 점수?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둘 다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넘는 아이들이야. 근데 이런 실무를 좀 센스 있게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요, 최대. 그리고 그날이 운 좋으면은 수능률 확률은 떨어지지만 운이 좋다면 91점까지 나오는 경우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점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뭐 그 앞에 것까지는 모르겠다. 최소.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점 이상 맞게 하는 최소 점수 확보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투트랙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풀고, 여러분들 틀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해설까지 들은 다음에 그 지문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게끔 복습까지 하는 데는 한 회차도 빡세요. 그러니까 난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 싶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그 자체는요, 뭐 도움이 일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중요하지 않죠. 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문제를 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고 어떤 단어를 몰랐는지 어디서 튕겼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앞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괜찮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6개월 이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 없냐. 근데 사실 이거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언급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미. 예. 6개월 이하의 방법은 실무밖에 못하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사실? 예.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풀고 끝 이게 아니라 틀린 문제 해설도 듣고요. 그리고 맞은 문제라고 해도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석 안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게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거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게끔 공부를 한다. 그 정도 강도를 준다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6개월 동안 돌려도 어느 정도 점수 향상은 이루어집니다. 네. 2주 남았다. 찍기를 해야죠. 예. 찍는 방법도 배워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 노베이스 학습법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다음번에는 사실 제가 이거 말을 해버려서, 여기 어디 있어요? 6개월 이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말을 해버려서, 다음번에는 제가 좀 어떻게 수능 좀 찍어야 되냐. 이렇게 해라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런데 확률적으로 답이 좀 분포되어 있더라를 저의 주관적 견해만 빼고요. 데이터로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최악의 상황에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걸 가져와서
좀 알려드리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